2002년 일본 동경에서 학교 다닐 때 이야기야. 학교는 신주쿠 교엔에 있었고 내가 살던 기숙사는 코엔지라는 동네였는데 자전거로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지. 왕복 340엔이나 하는 차비를 아끼기 위해 아침, 저녁 2번 자전거를 이용해 통학했고 룸메였던 친구도 거기에 동참하게 되었어. 그러던 어느 날 한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8월 말쯤으로 기억해. 친구와 나는 수업 끝나고 학교 근처에서 늦게까지 놀다가 밤 12시가 넘을 쯤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지. 해학군 입맛지라는 큰 길을 따라 나카노사 까오까지 가는 루트였고 중간에 신주쿠무라 스튜디오라는 건물 뒤쪽 골목길을 자주 이용했었어. 큰 길 따라가면 행인도 많고 종종 경찰들이 도난자전거 검문을 하기에 조금 거리가 멀더라도 한적한 뒷골목길을 이용했던 거였지. 근데 그 골목길 입구에는 도저히 사람이 사는 것 같지 않은 낡은 아파트가 있었어. 건물 외벽은 형편없이 사갔고 덩쿨식물로 뒤덮여 있었는데 대낮에 지나갈 때는 그냥 별거 아닌 낡은 아파트였지만 한밤중에 지나갈 때는 왠지 모르게 으스스한 곳이었거든. 그러던 어느 날 친구와 자전거 타고 돌아가는데 부슬부슬 안개비가 내리는 밤은 더더욱 으스스했지. 처음에는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았어. 비가 내리자 빨리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지. 그런데 함께 가던 친구가 급하게 소변이 마렵다며 싸고 가자는 거야. 그래서 자전거를 멈추고 노상방뇨할 곳을 찾다 보니 하필이면 눈에 띈 것이 그 아파트였어. 다른 곳은 사람이 사는 일반 주택들이라 담벼락에 몰래 노상방뇨하기엔 그랬지만 저 낡은 아파트는 사람 사는 곳도 아니고 아파트 정문도 활짝 열려 있으니 안에 들어가서 후딱 싸고 오자는 생각이 들었지. 무척이나 급했던 친구는 자전거를 팽개치듯 놔두고 아파트로 뛰어들어갔고 나도 자전거를 세운 후 아파트로 향하려던 참이었어. 괴상한 비명소리와 함께 친구가 뛰쳐나오더니 미친듯이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야. 영문도 모르는 나는 무심코 뒤따라 달려가다가 친구를 붙들고 진정시키며 왜 그러냐고 다그쳤지. 친구는 한참을 말도 못하고 덜덜 떠는 손으로 몇 번 심호흡하더니 말하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아파트 안에 아무 방이나 들어가서 화장실을 빌리려고 했는데 막상 입구에 들어서니 너무 컴컴하고 무서웠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현관 입구에다 대충 싸기 위해 지퍼를 내리고 있는데 뭔가 이상한 감각이 느껴져 위를 쳐다봤대. 아파트 현관은 바로 옆으로 이어지는 1층 복도와 2층으로 이어지는 계단과 맞닿아 있었는데 친구가 고개를 들어 쳐다본 곳은 2층 계단 쪽이었고 2층 복도와 연결되는 그 계단 끝에는 뭔가가 있었다는 거였어. 깜짝 놀란 친구가 눈을 크게 뜨고 쳐다봤을 때 그 무언가는 사람의 모습이었대. 새하얀 기모노 옷을 입은 여자였다고. 너무 놀란 친구는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며 중요한 부분 수습도 못한 채로 뛰쳐나온 거였지. 그렇게 서로 놀란 눈으로 한참 동안 마음을 진정시키다 그래도 집에는 가야 하니 버려둔 자전거를 찾으러 다시 그 아파트로 가게 됐어. 자전거는 아파트에서 좀 떨어진 곳에 세워둔지라
어떻게 수습을 할 수 있었어. 하지만 나는 친구 말이 정말일까 싶어서 그 낡은 아파트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저 어두운 현관 입구만 을씨년스러울 뿐 뭔가 귀신 같은 건 보지 못했지. 그렇게 나와 친구는 미친 듯이 페달을 밟으며 날아가듯 달려서 집으로 돌아가게 됐어. 그렇게 한참 시간이 지난 후 우리는 그때 본 그 사람이 비를 피해 들어온 노숙자였을 거라 생각하며 별거 아닌 듯이 잊어가려고 할 때였어. 그런데 어느 날 학교 수업 끝나고 쉬는 시간에 다른 반 친구 하나가 묘한 표정으로 다가와서 말하는 거야. 야, 그때 너네가 말한 그 아파트 말이야. 어제 낮에 가봤는데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무너져서 도저히 2층으로 올라갈 수 없던데? 근데 2층 계단 위에 사람이 앉아 있었다고 말하지 않았어? (10년) 넘게 지났지만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나.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겪은 일이야. 난 우주소년단이라는 청소년 단체에 가입해서 임원직도 하며 열심히 활동하고 있었어. 여름방학에 전국 우주소년단 연맹에서 캠프를 하곤 했는데 그해 여름에는 경기도에 있는 한 유스 호스텔로 캠프를 가게 되었지. 당시 우리 학교는 신설학교여서 활동 경력도 짧았고 힘이 없어 배정받은 숙소는 유스 호스텔 가장 높은 층에 복도 가장 끝방이었어. 내 기억엔 314호였던 것 같아. 그 방은 다른 방들과 좀 떨어져 있었는데 다른 방들과는 다르게 2개의 붙박이장 중 하나가 자물쇠로 꼭 잠겨져 있었지. 교관 선생님은 전에 밤새 장난치다가 그 붙박이장에서 죽은 아이가 있어서 잠가두었다고 말했지만 으레 겁주려고 하는 이야기겠거니 하며 다들 웃으며 믿지 않았어. 그렇게 2박 3일 캠프의 첫날 밤을 지내고 다음날 아침 붙박이장 근처에서 잤던 아이들 몇 명이 울상을 하며 나에게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지. 언니, 밤에 붙박이장에서 끼익끼익 하는 소리가 들려서 잠을 못 잤어요. 붙박이장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은 소리가 자꾸 나서 무서워요. 밤에 누가 붙박이장에서 나와 방 안에서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확인해보니 정말 붙박이장 문이 살짝 벌어져 있는 거야. 하지만 열쇠로 여전히 잠겨 있었고 어제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거니와 나무로 된 붙박이장 문이 오래되어 그런 거라며 조금은 찝찝한 마음을 감추고 달래주었지. 그리고 오후 활동을 하고 다시 숙소로 돌아왔어. 다들 기분이 묘해서인지 방에 들어와서 조용히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화장실 쪽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누가 수도를 제대로 잠그지 않았나 싶어 후배에게 확인하고 오게 하였지만 그 후배는 물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야. 하지만 물 떨어지는 소리는 분명히 계속 들렸지. 점점 아이들이 불안해하는 것 같아 내가 직접 화장실로 가서 확인을 해봤지만 화장실에는 물이 떨어지기는커녕 물기조차 발견할 수 없었어. 그런데 그때 친구가 말했어. 그런데 원래 화장실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이렇게 방 안까지 크게 들려?
그 순간까지 의식하지 못했지만 화장실은 현관 바로 앞에 있는 구조라 방과는 분리되어 있고 문도 따로 쓰는 곳이었거든. 그러자 모두 소리를 지르며 방에서 뛰쳐나갔어. 우리는 방을 바꿔 배정받게 해달라고 부탁드렸지만 하루밖에 남지 않았으니 참으라는 선생님들의 말씀에 무서운 마음으로 그 방에서 하룻밤을 더 보내게 되었지. 그날 밤에는 나와 친구들이 붙박이장 앞에서 자게 되었어. 다들 이런저런 일로 인해 심리적으로 불안했는지 밤새 떠들고 놀 생각도 못하며 취침 시간이 되자마자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게 되었어. 하지만 나는 잠귀가 밝아 행여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행히 아침까지 도중에 깨는 일 없이 푹 잤어.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밝았고 아무 일도 없는 듯 보였어. 우리는 무사히 하룻밤을 보낸 것에 기뻐하며 퇴소식을 맞이했는데 퇴소식을 하기 위해 줄을 서던 중 옆방에 묵고 있던 다른 학교 임원이 나에게 말을 건넸어. 너희 학교 애들은 정말 대단하다. 어제 교관 선생님들 감시 심했는데 어떻게 피한 거야? 난 영문을 몰라 왜냐고 되물었지. 어제 마지막 날이라 교관들 감시가 엄청 심해서 우리는 밤새 놀려다가 혼나고 포기했는데 너희 방은 밤새 엄청 시끄럽게 잘 놀던데? 우리 방 아이들까지 잠 못 잘 정도로 시끄러웠어. 난 그 말을 듣자마자 소름이 끼치기 시작했지. 우리 방 아이들은 분명 취침 시간 후 바로 잠자리에 들었고 나를 비롯한 대부분의 아이들이 아침까지 숙면을 취했거든. 만약 그 아이의 말처럼 옆방까지 들릴 정도로 시끄럽게 논다는 건 한두 명이 도중에 일어났더라도 불가능한 일이었어. 그래도 나는 이제 집에 가니까 괜찮다며 두려운 마음을 감추고 퇴소식을 마친 후 마지막으로 숙소에 들려 짐을 정리하고 빠진 물건이 있는지 점검하게 되었어. 그리고 그때 보지 못할 것을 보게 되었지. 자물쇠로 잠긴 붙박이장 문이 열려있는 것을. 과연 캠프 기간 동안 우리 방에는 누가 또 있었던 것일까? 이 이야기는 총 3가지의 이야기며 첫 번째는 절친인 내 친구가 고등학생 때 겪은 일이다. 서울의 공항동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고도 제한이 있어서 친구네 가족은 단층짜리 허름한 건물에서 살았었다. 집을 새로 지으려고 해도 1층 이상은 허가가 나지 않아 지은 지 30년도 넘는 단층짜리 건물에 살았다. 나도 자주 갔었지만 초가집 비슷한 분위기에 허물어져가는 집으로 기억이 나. 하여튼 날이 몹시 추운 겨울밤이었다. 친구가 슬슬 잠을 청하고 있는데 자꾸 창문이 스르륵 하고 조금씩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당시 좀도둑이 극성일 때라 친구는 본능적으로 커터칼을 손에 쥐고 도둑이 문을 완전히 열 때까지 기다렸다고 한다. 문이 조금씩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친구 역시 커터칼을 꼭 쥔 채 도둑 맞을 준비를 했다. 친구 등 뒤로 창문이 있었으며 차가운 공기가 방 안을 휘감았고 친구는 용기를 내어 "누구야?" 외치며 창문 쪽으로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 창문 턱에는 정말이지 너무나도 하얗고 매끈한 손이 걸려 있었다고 한다. 그 손을 보자마자 친구는 숨이 턱 막혔다고 한다.
그렇게 점점 기어 올라오던 그 하얀 손은 친구의 인기척이 있자 갑자기 아래로 숨어버리더니 도망갔다 한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발자국 소리가 아니라 손바닥으로 치는 그런 소리를 내면서 시야에서 사라졌다고 한다. 친구는 기절하듯이 잠이 들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열려있던 창문을 보면서 어제 그 일이 꿈은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다고. 그리고 몇 년 뒤 친구 막내 동생이 겪은 일이다. 친구 집은 결국에 그 집을 헐고 3층짜리 건물로 증축했다. 하지만 그 집에는 증축하기 전에도 신기한 일이 많이 벌어졌었고 증축하고 나서도 예사롭지 않은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고 한다. 하루는 친구 막내 동생이 개교 기념일이다 보니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한다. 잠을 한참 자고 있는데 어머니가 방 청소를 하신다면서 안방 침대에 가서 자라고 했다고 해. 그렇게 비몽사몽 안방 침대에서 다시 잠을 청하게 되었고 한참을 자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자기를 끌어안더래. 친구 동생은 어머니도 낮잠을 주무시나 보다 하고 그냥 같이 끌어안고 잠을 잤다고 한다. 그렇게 한참을 자고 나서 초저녁에 일어났는데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밤 10시가 되어서야 가족들이 집에 도착을 했고 친구 동생 녀석은 어머니한테 물어봤다고 한다. 엄마, 아까 같이 낮잠 자고 어디 갔다 왔어? 그러자 친구 어머님은 대수롭지 않게 말씀을 하셨다고. 이놈이 잠을 퍼질러다서 아직 잠이 안 깼나? 엄마 어제 할머니 댁에 갔다가 지금 오는 건데 무슨 집에서 낮잠을 자? 친구 막내 동생은 그제서야 어머니는 오늘 집에 안 계셨다는 걸 깨달았다고 한다. 그럼 아침에 자기를 깨워서 안방으로 보낸 사람은 누구이며 안방 침대에서 같이 껴안고 잤던 사람은 누굴까? 세 번째 이야기는 공항동 친구 집에서 내가 겪은 일이다. 고2 마지막 중간고사 때 공항동 친구 집에서 밤늦게까지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다. 공부를 하던 중 새벽 1시쯤 출출해서 편의점에 먹을 것을 사려고 친구와 나가려는 찰나였다. 친구네 집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고 밖으로 나가려면 푸세식 화장실을 거쳐서 나가야 하는 구조였다. 그렇게 밖으로 나가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푸세식 화장실에 눈이 가게 됐다. 그 푸세식 화장실은 문 부위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어 아랫도리까지는 안 보이지만 대충 누가 들어가 있는지 보이는 그런 황당한 구조였다. 그런데 그때 내 눈에 한 여자가 보였다. 이 자세로 있었으며 무섭기보다는 한참 여자에 관심 많은 시절이라 친구에게 말을 했다. 야, 니네 집에 저런 젊은 여자도 사냐? 누구냐? 나 소개 좀 시켜줘. 친구에게 농담을 건넸다. 야, 관심 끄고 먹을 거나 어서 사러 가자. 친구는 정말이지 무표정한 얼굴로 말을 했다. 그렇게 먹을 것을 사왔고 들어가는 길에 화장실을 봤을 때는 당연히 그 여자는 없었다. 우린 대충 요기를 한 뒤 계속 그 여자가 생각이 나 친구에게 누구냐고 계속 물어보고 귀찮게 했다. 그러자 친구는 조용히 있더니 갑자기 입을 열었다. 야, 너 귀신 본 거야. 야, 여자 소개시켜달라니까 귀찮냐?
헛웃음 치면서 말을 했더니 친구는 방방 뛰면서 말을 했다. 그러면 네가 본 그 여자를 서로 등 돌리고 그려서 비교해보자. 나도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리고 친구도 그림에 소질이 있던 터라 서로 등을 맞대고 어느 정도 그리다가 등을 돌려 서로의 그림을 보게 되었을 때 난 말할 것도 없고 친구도 얼굴이 창백해졌다. 친구와 나의 그림이 100% 일치했다. 심지어 포즈랑 입고 있는 옷까지.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집을 허물고 새 건물로 지을 때 그 화장실 터에서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는 인간의 유골이 나왔다고 한다. 내가 사는 부산에는 황령산이라고 하는 도심지 산이 하나 있어. 난 그 근처에서 어렸을 적부터 살았거든. 꼬꼬마 시절 아버지를 따라 처음 가게 된 등산은 정상에서 본 풍경이 나에게 너무 예뻐서 그 후 등산을 좋아하게 된 거야. 처음에는 아버지랑만 등산을 하다가 초등학생이 되고 나서는 동네 친구들과도 산에 올라가서 많이 놀게 되었어. 그렇게 나와 친구들은 산에서 뛰어놀며 무럭무럭 성장해서 고등학생이 되었지. 고등학생이 되니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여서 이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줄 짜릿한 경험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내가 야간 등산을 해보자고 했어. 어렸을 적부터 함께 산에서 놀던 친구들이라 다들 큰 거부감 없이 재밌겠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처음으로 야간 등산을 하게 되었어. 그로부터 1년 뒤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생긴 일이야. 그날 학원에서 밤 9시쯤 끝나 나와 친구는 뭐 할까 생각하다가 오랜만에 야간 등산을 또 해보자며 말이 나왔고 바로 실행에 옮겼어. 학원과 친구네 집이 가까워 친구 집에 들려 친구네 어머니께 독서실 간다고 거짓말했더니 간식을 챙겨주셔서 나와 친구는 간식과 손전등을 챙겨 산을 올라가기 시작했어. 그렇게 오른 지 1시간 정도가 지나고 황령산 봉수대에 도착했어. 봉수대에 도착하니 야경이 확 펼쳐지는데 진짜 너무 예뻐서 힘든 것도 있게 됐지. 역시 부산이 야경 하나는 끝내준다면서 친구와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간식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 공기 좋고 예쁜 야경도 좋고 그날 바람이 덜 불어서 좀 덥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 좋았어. 그렇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막 떠들다가 어머니한테 문자가 오는 걸 보고 시간이 꽤 지났구나 싶어서 시간을 보니 밤 12시가 넘은 거야. 나와 친구는 아차 싶어서 얼른 짐을 챙겨 내려가기 시작했어. 오랜만에 하는 등산이라 그런지 내려가면서 갑자기 피곤함이 느껴졌지. 그렇게 얼마쯤 내려갔을까? 터덜터덜 힘없이 내려가는데 손전등 불빛 저 멀리 한 나무가 눈에 유독 띄었어. 꽤 크고 가지도 쭉쭉 뻗은 나무였는데 길고 굵은 가지 하나, 딱 그 가지 하나만 바람도 안 부는데 위아래로 미친듯이 흔들리고 있는 거야. 우린 크게 신경 안 쓰고 친구랑 같이 그 나무를 지나쳐갔어. 근데 보통 내가 못 느끼는 바람이 분다 하더라도 얇은 가지부터 전체적으로 흔들려야 되는데 다른 나무도 안 움직이고 그 나무에 그 큰 가지만 위아래로 막 흔들리는 거였지. 하지만 그날은 바람이 전혀 불지 않았어.
친구도 나와 같은 생각을 했는지 그 자리에 갑자기 멈췄어. 그리고 서로를 쳐다봤지. 친구의 눈동자가 나에게 말했어. 뭔가 이상하다고. 이상함을 느낀 나와 친구는 똑같이 뒤를 돌아 그 나무에 불빛을 비춰봤어. 여전히 위아래로 흔들리고 있었어. 그리고 아까보다 더 세차게 흔들렸지. 나무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엄청 크게, 점점 더 크게, 더 크게. 가지가 부러질 정도로 흔들렸어. 그러더니 갑자기 반동이 확 사라지고 흔들림이 멎었어. 그 흔들리는 가지가 우드득 꺾이더니 부러진 거야. 나는 반쯤 넉나간 상태로 멍 때리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가 내 머리를 빡 치더니 야, 튀어! 그러더니 내 손을 잡고 막 뛰기 시작했어. 나는 영문도 모르고 친구를 따라 뛰기만 했지. 어두컴컴한 길을 뛰다 보니 넘어지고 구르고 찍히고 받고 난리도 아니었어. 그러다 손전등도 떨어뜨리고 그냥 버린 채로 앞도 안 보이는데 수백 번 오르고 내려갔던 그 경험으로, 그 직감으로 길을 찾아 뛰어내려갔어. 뛰어내려가면서도 친구는 힐끔힐끔 계속 뒤를 쳐다보면서 야, 꺼져! 꺼져! 야, 멈추지 마라! 계속 뛰어라! 비명만 미친듯이 지르며 뛰었지. 난 친구의 반응을 보고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고 뛰는 걸 멈추는 순간 그대로 요단강 건너겠구나 했어. 점점 가로등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렇게 다치면서 겨우 도착했지. 나는 살았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뱉고 속도를 늦추려는 찰나 친구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더니 다시 한번 소리를 질렀어. 야, 뛰어 이 새끼야! 난 함께 비명을 지르며 다시 전속력으로 뛰었어. 친구와 나는 편의점이 보이자 그제서야 편의점 앞에 멈출 수 있었고 친구는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면서 무언가 초조한지 아까 왔던 그 길을 계속 노려보기 시작했어. 내가 불러도 대꾸도 없고 한참을 노려보다가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지. 나는 친구를 진정시키기 위해 편의점에 들어가 음료수를 하나 산 뒤 친구에게 줬고 친구는 음료수 하나를 바로 원샷해버렸지.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내려 하는데 꺼내지를 못하길래 내가 대신 꺼내서 불까지 붙여줬어. 그렇게 담배 한 대를 다 태울 때쯤 되니 입을 열었어. 니 봤냐? 떨리는 목소리로 나에게 물었지. 아니? 뭔 말이야? 그러더니 또 담배 한 대 다 필 때쯤 입을 다시 열었어. 나도 뭘 본 건 아닌데 뭘 느꼈다. 아니, 본 건가? 그래, 본 거겠지. 본 거야, 확실해. 갑자기 횡설수설하는 거야. 아까 그 흔들리는 나무를 쳐다보는 순간부터 봤다면서 말이야. 그리고 친구가 담배를 미친 듯이 피워대며 말했어. 아까 우리 똑같이 뒤돌아서 흔들리는 나무를 봤을 때 그 흔들리는 가지에 목 매달린 여자가 보이더라. 흔들리는 가지에 목 매달린 그 여자가 갑자기 목이 기린 마냥 쭉 늘어나더니 까치발로 발이 땅에 닿는 거야. 그리고 막 방방 뛰면서 점점 반동을 주더라. 발이 완전히 땅에 닿더니
이제는 무릎을 굽혀가며 뛰어. 그러더니 점점 체중을 실어서 엄청 세게 아래로 내려오더니 갑자기 씩 웃어. 그리고 그 순간 가지가 우드득 부러지더니 우리를 보고는 입을 쫙 찢더니 우리한테 뛰어오더라. 그래서 도망갔는데 니는 넉나가서 앞만 쳐다보고 있길래 한 대 후려친 거지. 그년 얼마나 빠른지, 아니면 목이 긴 건지 니 바로 뒤에서 이 딱딱거리면서 물라고 하더라니까. 그러다가 겨우 도망쳐서 산에 다 내려왔는데 그년이 쫓아오는 걸 포기했는지 멀리서 무표정하게 빤히 쳐다보길래 혹시 몰라서 니한테 뛰자고 한 거지. 근데 갑자기 또 느낌이 이상해서 봤는데 니는 멈추려고 하니까 또 그년이 입을 쫙 벌리더니 빠르게 쫓아오더라. 산 벗어나고는 더 이상 안 쫓아오던데 혹시 몰라서 계속 뛰었다. 그리고 그날 나는 친구 집에 가서 잤어. 친구가 무서운지 자기 방 침대에서 자라고 했지. 나도 그 시간에 집에 가려니 무서워서 결국 친구 집 바닥에서 잤어. 난 친구처럼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그 후 친구는 며칠간 그 산을 쳐다보지도 않았어. 내가 고등학생 신분으로 취업을 나간 회사에서 들었던 일이야. 때는 2003년. 고3이 되던 해 여름방학이 끝나고 2학기가 되자마자 경기도 화성에 있는 한 회사에 취업을 나가서 있었던 일이야. 그때 당시 회사는 DVD 콤보 플레이어라는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대기업 1차 협력사였어. 회사는 중소기업이지만 대기업을 끼고 하다 보니 직원이 정말 많았거든. 단순 라인 작업 생산이다 보니 공돌이, 공순이 할 것 없이 정말 많았어. 그때 기숙사에서 생활을 할 때였는데 기숙사 인원만 대략 200명 정도 되었던 것 같아. 4층 건물인데 한 층에 16개의 방이 있고 한 방에 대략적으로 5명 이상이 썼던 걸로 기억해. 난 집이 부산이기에 집을 나와 멀리 왔다는 기쁨에 들떠 하루하루 즐겁게 생활하고 있었지. 그러던 중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던 일들은 입사 후 약 1년 뒤부터 벌어졌어. 회사 자체가 라인 작업이다 보니 주, 야, 2교대 근무 방식이었고 방위 산업체와 연결이 되어 있어 군대 안 가는 대신 방위 산업체로 일을 하는 분들도 꽤 있었지. 입사 후 정직원이 되고 1년 정도 지났을 때 회사에 나보다 3살 많은 형이 방위 산업체로 우리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어. 그 형은 우리 방으로 배정받고 들어왔는데 들어온 순간부터 거리감이 좀 들었어. 대구에서 왔다는데 입은 서세원처럼 나와있고 얼굴은 길고 말상이야. 처음부터 계속 잘못 들어온 것 같다는 둥, 여기가 아니라는 둥, 이상한 소리만 계속 해댔지. 그 형이랑 같은 부서에서 일하고 같은 조에 있던 나는 이제 조금씩 친해지기 시작했는데 회식하던 날 그 형이 처음으로 진지하게 먼저 말을 걸어왔어. 야, 여기 이상하게 춥지 않냐? 뭔가가 있는 것 같아. 뭐가 있어요? 뭔진 확실히 모르겠는데 뭔가 있는 것 같아. 잘 느껴봐. 아무래도 귀신이 있는 것 같아. 난 신기는커녕
귀신에 대해서 전혀 보고 느끼고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걸 느낄 리가 없었지.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해서 그 형한테 물어봤어. 형, 혹시 신기 있어요? 그래서 귀신 이런 거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신기는 아닌데 그냥 가끔 헛것 비슷하게 그런 걸 자주 보고 촉이 온다는 거야. 분명히 뭔가 있다고만 하고 다른 거에 대한 얘기는 없길래 그냥 하는 얘긴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얼마 후에 같이 야간에 근무를 하게 됐어. 8시 반부터 다음날 아침 8시 반까지. 그리고 12시 30분에 밥을 먹지. 12시 반에 식사를 하기 위해 조원들과 함께 식당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 형이 안 보이는 거야. 계속 전화를 했는데도 받지 않아 피곤해서 자나보다 싶어 그냥 우리들끼리 식당으로 가게 됐어. 그렇게 밥을 먹고 현장으로 돌아왔지만 그때까지도 형이 안 보여 찾기로 마음먹고 공장을 돌아보고 있었어. 그러다 완료품을 쌓아두는 곳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 형이 쌓여있는 제품의 제일 위를 멍하게 쳐다보고 있었지. 형, 거기서 뭐해요? 난 그 형에게 물었어. 그 형은 그제서야 깜짝 놀라며 정신 차리더니 하는 말이 가관이었지. 아니, 완료된 제품을 창고에 가져다 놓으려고 갖고 나왔는데 웬 외국인이 앉아있는 거야. 그래서 그 외국인과 눈이 마주쳤는데 뭔가에 홀린 기분인 거 있지? 그 당시 형이 없어진 지는 1시간이 훨씬 넘었었지. 밥 먹기 전 일할 때부터 밥 다 먹고 쉬는 시간 끝나갈 때쯤 봤으니 말이야. 근데 형은 그 시간이 아주 잠깐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였어. 분명 뭐에 홀린 것 같았지. 그리고 다시 돌아봤을 땐 그 위에 아무것도 없었다고 해. 그렇게 지나가고 얼마 뒤에 그 회사에서 20년 이상 근무했던 반장님에게서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지. 회식날 술을 한 잔 걸치고 얘기했었는데 회사가 털을 잘못 잡았다며 당장 그만둬야겠다고 하시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니 회사 뒤에 담이 있는데 그 뒤쪽이 공동묘지라는 거야. 난 1년 넘게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었지. 아니, 모르는 게 당연했어. 회사 뒤쪽으로 담이 5m는 되었거든. 공동묘지를 보려면 건물 옥상에나 올라가야 볼 수 있는데 거기를 올라갈 이유가 없었으니 여태 몰랐던 거야. 아무튼 반장님 얘기는 가히 놀라웠어. 우리 회사 담을 왜 그렇게 높게 쌓았는지 알아?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원래 회사 앞까지 전부 공동묘지였는데 회사를 지으려고 땅을 사모으고 하면서 하나둘씩 이장을 했지만 연고지 없는 몇몇 무덤 때문에 골치가 아프던 중에 특단의 조치로 일단 공사를 시작하자는 얘기가 나왔었거든. 그래서 공사를 시작하는데 공사 도중 나오는 유골들을 분리하지 않고 그냥 모아서 한 번에 다 처리를 해버렸거든. 그렇게 회사가 완공되고 회사가 가동되기 시작한 순간부터 계속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야. 우리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 그 후 있었던 일을 설명해 주셨지. 1층에서 2층으로 제품 옮기는 엘리베이터가 계속해서 움직인다던지 아무도 없는데 컨베이어 벨트가 움직인다던지. 그리고 사건은 얼마 후에 일어났어.
한 외국인 노동자가 엘리베이터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어. 엘리베이터는 자동이지만 문을 열고 닫는 것은 수동인 그런 엘리베이터였는데 제품을 1층에서 2층으로 올리기 위해 2층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1층으로 하강시켰고 2층에 있던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는 소리가 들리고 도착 소리가 나자 문을 열었지만 엘리베이터는 2층에 있었다고. 그래서 외국인은 엘리베이터 안쪽에 뭐가 있나 싶어 들어갔지만 그 순간 2층에 있던 엘리베이터가 추락하여 외국인은 그 엘리베이터에 깔려 그대로 즉사한 사고였어. 이걸 본 사람은 단 한 명. 그 반장님 뿐이었고 그때 회사에서 굿을 했다고 해. 당시 그 무당이 뒤쪽 공동묘지가 안 보이도록 벽을 높게 설치하라고 했고 그래서 벽이 그렇게 높았던 것이었지. 하지만 그 후로도 1년에 한 명씩은 꼭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 일도 잘하고 건강하시던 아주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뇌출혈로 사망. 그리고 내가 입사 후에는 프레스 기계실에서 일을 하던 외국인 노동자 한 분이 기계에 손이 깔리는 사고가 일어났지. 그 벽을 올리고 나서는 사망사고는 없지만 그래도 작고 작은 사고들은 잇따라 일어났다고 해. 그 연고지 없던 분들의 한이 회사에 그대로 서려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그때 그 형이 완료품 창고에서 본 외국인이 엘리베이터에서 사망한 외국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 아직까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내가 회사를 그만두는데 제일 크게 작용했던 이유였던 것 같아. 몇 년 전 엄청 무더웠던 여름이었다. 당시 고3이었던 나는 온 가족이 휴가를 떠날 때 공부한다는 핑계를 대고 혼자 집에 남아 오늘 하루만 놀아야지 하는 심정으로 밤새 컴퓨터를 하고 있었다. 날이 무척 더웠던 터라 에어컨은 조금만 키라는 부모님의 말을 무시하고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놓았다. 그렇게 컴퓨터를 하다가 보니 슬슬 몸이 으슬으슬해지는 기분을 느꼈고 에어컨을 너무 오래 켰단 생각이 들어 에어컨을 끄고 다시 자리를 잡았다. 그런데 정말 더웠던 날씨였던 터라 금세 다시 더워졌다. 새벽 2시를 넘긴 시간임에 불구하고 너무 더워 에어컨을 다시 켤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낮부터 너무 오래 켜놨다는 생각이 들어 관두게 되었다. 그때 당시 방충망이 찢어져 방에 있던 창문은 굳게 닫아놓는 바람에 컴퓨터가 있는 내 방은 찜질방인 마냥 후끈후끈 달아올랐고 결국 더위에 지친 나머지 그냥 창문을 열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렇게 창문으로 다가가 망설임 없이 창문을 활짝 여는 순간 난 그대로 몸이 굳어버렸다. 사람이 너무 놀라면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고 몸이 굳는다는데 그 느낌을 처음 받았다. 1층이었던 우리 집은 내 방 창문을 통해 밖을 보면 완만한 오르막길 하나가 보인다. 1층이라 그런지 방 창문을 통해 이 길을 보면 지나가는 사람이 코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평범한 대화 소리도 약간 과장하면 바로 옆에서 듣는 것처럼 들리는 정도였다. 여튼 창문을 여는 그 순간 오르막길 위에 어떤 한 여인이 서 있는 것이었다. 옷차림은 무속인들이 구슬할 때 입는 색깔이 화려한 한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분장을 한 건지 매우 창백하고 새하얀 모습이었다. 머리카락은 폭탄을 맞은 마냥 아무렇게나 흐트러진 채 어깨까지 내려와 있었고
무엇보다 가장 무서웠던 건 눈이었다. 화장을 잘해서 그랬던 건지 정말 태어나서 그렇게 크고 무서운 눈빛은 처음이었다. 창밖에서 서 있던 그 여자. 창문을 여는 순간 정말 어떻게 눈길을 피할 틈 없이 눈이 마주쳐버렸다. 정말 그때는 심장이 떨어져 나가는 느낌과 함께 온 몸에 소름이 돋았고 그대로 몸이 굳어버렸다. 그렇게 몇 초 동안 눈을 마주치다 정신을 차린 나는 그대로 소리를 지르며 거실로 나와 TV를 켜고 이불을 덮었다.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온 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했다. 처음엔 귀신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지만 너무 선명한 모습과 그래도 뭔가 이질적이진 않았던 분위기가 그냥 미친 여자인지 아니면 옷차림을 보아 무속인인지 하는 그 존재에 대한 정체가 궁금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궁금하고 소름 끼쳤던 건 그런 모습을 한 여자가 왜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에 우리 집을 창 밖에서 쳐다보고 있었냐는 것이었다. 그러다 문득 떠올랐다. 창문. 너무 놀란 나머지 활짝 열어둔 창문을 닫지 않은 게 생각났다. 방충망은 뜯어져 없었으며 1층이라서 맘만 먹으면 너무도 쉽게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다. 그 여자가 창문을 통해 들어오면 어떡하지? 아니면 이미 들어와서 내가 방에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으면 어떡하지? 겁에 질리니 온갖 별생각이 다 들었다. 창문을 닫고 싶은데 왠지 방에 들어가면 무언가 있을 것 같은 기분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다. 하필 혼자 있을 때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니 혹시 내가 혼자 있는 걸 알고 왔는지 정말 무슨 일이라도 나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에 공구통에서 망치를 가지고 와 손에 꽉 쥐고 있었다. 그렇게 시간이 가는 둥 마는 둥 애써 웃긴 프로그램을 찾으며 TV를 보고 있었지만 신경은 온통 내 방 쪽으로 향해 있었고 누구라도 튀어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잠도 오지 않았으며 눈만 동그랗게 뜬 채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였다.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난 너무 놀란 나머지 볼륨을 낮추고 귀를 기울여 보니 분명 내 방 쪽에서 들리는 소리였다. 마치 무언가 쏟아지는 듯한 소리. 작은 알갱이들을 땅바닥에 뿌리는 듯한 소리였다. 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곧바로 같은 동네에 사시는 큰아버지가 떠올랐다. 아버지가 옛날에 쓰시던 핸드폰을 찾아 전화번호부를 뒤져 큰아버지 번호를 찾은 다음 곧바로 집 전화로 전화를 걸었다. 누구세요? 짜증 섞인 큰엄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금 우리 집에 무슨 일 난 것 같아요. 혼자 있는데 큰일 날 것 같아요. 저희 집으로 빨리 좀 와주세요. 울먹이며 큰엄마에게 말을 했다. 새벽 4시에 내가 울먹이며 말을 하니 잠에서 깨셨는지 진정하라며 바로 가겠다고 조심히 있으라고 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10분쯤 지났을까. 문 두들기는 소리와 함께 내 이름을 부르는 큰아버지 목소리가 들려왔다. 난 곧바로 문을 열었고 막 잠에서 깨신 모습으로 큰엄마와 큰아버지가 들어오셨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시는 두 분께 여태 있던 일을 대충 설명해드리니 곧바로 큰아버지가
내 방 쪽으로 향하시는 것이었다. 그렇게 뒤에서 큰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시는 걸 보고 있는데 방에 들어가신 큰아버지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시면서 뒤로 몇 발자국 물러나시는 것이었다. 저 여자냐? 큰아버지가 나에게 물으셨다. 난 조심히 방에 들어가 창밖을 보자마자 정말 깜짝 놀랐다. 그 여자는 아직도 창밖에서 내 방을 노려보고 있는 것이었다. 정말 놀랬지만 한편으로 안심이 된 게 일단 귀신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 큰아버지는 다시 창문 쪽으로 가시더니 당신 뭐요? 그 여자에게 큰 소리로 물었지만 그 여자는 말없이 큰아버지를 노려보고 있었다. 남의 집 앞에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뭐 하는 짓이냐고. 큰아버지는 약간 움찔하시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 신고한다는 협박까지 하며 여자를 몰아세웠다. 그렇게 2, 3분 정도 지나자 갑자기 그 여자가 입을 열었다. 도와줘도 지랄이야. 그러더니 획하니 돌아서 가버렸다.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돌아서 가는 그 여자의 모습을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었다. 그렇게 돌아서 가던 여자가 근처에 서 있던 스쿠터에 타더니 자연스럽게 시동을 걸고 멀리 사라져 버렸다. 그 여자가 멀리 사라지고 나니 그때 내 방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새하얀 가루가 여기저기 떨어져 있었고 큰아버지께서 소금이 아니냐는 소리에 나는 살짝 주워서 맛을 보니 역시 소금이었다. 아까 들리던 소리의 정체는 그 여자가 창밖에서 던지는 소금이 떨어지는 소리였던 것이다. 그렇게 2달 정도가 흘렀고 그 일이 차차 머릿속에서 잊혀질 때쯤 어머니께서 동창회에 다녀오시더니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었다. 엄마 친구 중에 무당이라는 애 있거든? 오늘 동창회에 걔가 나왔길래 너 저번에 있었던 그 일 있잖아. 그 이야기 해주니까 글쎄 걔가 갑자기 눈빛이 확 변하면서 하는 말이 그 다음 어머니가 한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아버렸다. 네 아들 그 여자 아니었으면 죽었어. 그 무당 친구가 하는 말이 항상 주변에는 가지각색의 귀신들이 자리 잡고 있고 서성거리며 돌아다니는데 거의 95%는 사람한테 해를 끼치지 않지만 나머지 5% 중엔 정말 위험하고 사람에게 큰 해를 끼치는 귀신이 있다며 이런 존재들은 개인적인 원한과 관계없이 기가 약한 사람들한테 해를 끼쳐 저승길 동무로 삼으려 한다고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질 나쁜 귀신이 그때 당시 내 방 창문 쪽으로 들어와 나에게 해를 끼치려던 걸 그 여자가 그 귀신을 붙잡아 두고 있었던 거였고 소금을 뿌린 건 귀신들이 소금을 싫어하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여자가 아직 신께 정성이 부족하여 그 잡귀를 쫓아내지 못하고 붙잡아 두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 큰아버지와 큰어머니가 오셔서 3명의 귀에 눌려 그 잡귀가 겨우 도망갔기 때문에 그 여자는 떠난 거라고 한다. 아마 안 그랬으면 그 여자는 날이 셀 때까지 그러고 서 있었을 거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분명 큰아버지와 큰어머니 중 약간의 신기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거라며 정말 무당답게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듯이 이야기해 주더라는 것이다. 여튼 그 사건은 그 뒤로 간간히 이야기거리로 남게 되었고 이젠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일이 되었지만
아직도 의문인 건 그 여자가 어떻게 잡귀의 존재를 알고 그 자리에 나타났는지, 그 여자가 어디서 갑자기 어떻게 나타났는지는 아직도 의문이다.